다시 말하면 제너럴 다이내믹스나 로키드 마틴이나 50년 동안 끊임없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중요한 거는 당시에 이 F-16을 만드는 게 제너럴 다이내믹스인데 이게 지금 로키드 마틴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네. 사주는 바뀌어도 네네. 공장은 유지되고 네. 또 고용도 유지된다는 거죠. 예.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국내에 창출하고.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우리 각도기 TV의 시그니처 코너, 권홍우의 돈과 역사. 네. 오늘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 서울경제신문의 권홍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나서 파죽지세로 가고 전 유럽을 장악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연합군에 비해서 경제력이 밀리면서 결국 시간을 끌게 되자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는 그런 사실을 배웠죠. 예. 사실은 그래서 돈은 어디 가나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그들의 눈을 감고 살아왔지만 정말 세계에서 곳곳에 돈 문제 없는 것은 없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돈이 첨예하게 이제 돈 문제로 이렇게 가는 게 결국은 그 나라의 강성한 여부는 경제력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군사력이 중요한데 네. 이 군사력과 경제력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의 기축통화도 저렇게 기축을 지키는 것들은 그 뒤에 경제력도 있지만 강력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국방비의 거의 반 가까이를 미국이 혼자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힘으로다가 쪽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네. 너희 이거 안 쓰면 너희 죽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 한국은 사실은 전쟁을 겪어서 이 군사력에 관해서는 참 처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편이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서 이제 뭐 인도네시아에 전투기도 팔려고 하고 네. 국방 기술이 정말로 지금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꿈이냐 생시할 정도로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고 국방력도 많이 강해졌는데 이게 이제 경제력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 거죠. 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이렇게 좀 국방력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자주 국방에 대해서 네. 그 방위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네. 1960년대 말에 시작해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2명을 뒀어요. 지금은 1명이지만 예. 제2경제수석은 그건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만 육성하도록 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 당시에 육성했던 중화학공업이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철강, 우리의 기관 산업도 많이 됐죠. 네. 사실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게 된 것도 방위산업을 기르겠다는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죠.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절박함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게 된 하나의 동인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항상 보면 독일의 경우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를 이긴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분명히 그 역도 성립합니다. 예컨대 월남전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월남전도 그렇고 그 중국에서 국공내전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거는 상대방이 뭔가 이상한 상대는 자기의 경제력을 제대로 발휘 못합니다. 뭔가 이상한 상대라는 거는 네. 그 부패했거나 네. 효율적으로 돼가지 않으면은 네. 그 약자한테도 지게 돼 있습니다. 왜? 나의 힘이 적에게 그대로 뺏기는데요. 옛날 국부군하고 홍군, 중공군이죠. 네. 싸울 때 미국이 그 많은 무기를 공급했는데 그게 며칠 뒤면은 중공군 순위가 있더라고요. 예, 국민군 손을 거쳐서 홍군한테 넘어가 있죠. 네. 그래서 당연히 패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인플레이션이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만큼이나 그 국민당 정권의 인플레이션이 심했어요. 아, 네.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 2마리가 한 7년 만에 달걀 2개를 거쳐서 휴지 롤페이퍼 2장 요만한 길이의 롤페이퍼 이렇게 가격이 떨어집니다. 아, 휴지 화장지. 휴지 2칸. 예, 휴지 3칸. 예, 네. 요만한 길에. 아, 소 2마리 가격이 예. 그 돈이 값어치가 응아 한번 닦을 겨를 없는 그런 종이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입술 한번 닦을 정도로. 네. 네. 이런 걸 빼놓고는 역사적으로는 강한 경제력에서 강한 국방력이 나오고 전쟁의 승리까지 보장하는데 오늘
F-16이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마침 그 전투기가 시험 비행한 날짜가 네. 1974년 2월 2일입니다. 지금도 대단한 전투기 아닌가요? 지금도- 지금도 전투력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없다. 단거리. 따라올 자는 아니고요. 네. 지금도 강력한 전투기고 우리나라 그 공군의 주력 예. 전투기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미군은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했어요. 그래요. 예. 네. 이게 원래 이름이 뭐죠? 무슨 F-16 펠콘이라고 하는데 펠콘. 근데 그 이름은 나중에 붙었고요. 음. 처음에는 경량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 경량 전투기라면은 싸고 가벼운 전투기를 만들자. 네. 미국이 월남전의 수령이 빠져서 음흠. 국방 R&D 기술을 개발을 잘 못할 때 네. 소련은 새로운 전투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미국이. 미그 25 같은 거. 네. 그거는 막 마하 3을 날아서 깜짝 서방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죠. 아, 네. 근데 미국도 분명히 좋은 전투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음흠. 해군은 F-14 톰캣이라는 게 있었고 공군은 F-15라는 게 있었는데 둘 다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문제는 이 전투기들이 비싸요.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그래서 미국도 구매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보다 가볍고 이런 주력 전투기 F-14나 F-15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경량 전투기를 만들자. 네. 이 정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네. 그게 원래 저 공중전에서는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니까 네. 공중전에서는 선의 반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돌아. 획획획획 빨리 도는 거. 그 네. 얼마나 짧게 내 속도를 유지하고 네. 짧은 반경에 갖다가 운동성이라고 합니다. 고고도 운동성, 저고도 운동성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성이 아주 좋아요. 예. 또 하나 시기가 많이 떨어진 게 유럽에서 나토 공동 전투기 구매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출품하기 위해서 미국의 F-16은 제너럴 다이나믹스입니다. 이 사람 지금 로키드 마틴으로 바뀌었죠. 네. 또 맥도날드 더글라스라는 회사에서 네. 그 전투기를 출품했는데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YF-16이고 네. 맥도날드 더글라스는 YF-17 전투기를 내놨고요. 네. 경쟁을 한 거죠. 네. Y자는 시제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제 전투기 두 가지를 들고 또 프랑스의 미러주 전투기 미라주. 예, 세 가지를 가지고 유럽 각 나라에서 경쟁을 했어요. 네. 또한 미 공군에서는 프랑스는 떨쳐버리고 YF-16과 YF-17 가지고 경을 붙였죠. 네. 그 두 달 뒤인가요? YF-17도 시범 기체가 나왔고 1년 뒤에 미국이 YF-16을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한 1,200대 정도 사서 미 공군에 주고 또 나토용으로 한 뭐 500대 정도나 공급할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것도 네.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이 전투기가 아무리 경량이라 할지라도 전투기가 옵션에 따라서 무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200만 달러에서 2,300만 달러 이 정도 갔거든요. 네. 그런데요, 그 이전에 다른 전투기에 비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 거죠. 아니요, 그 F-14, F-15에 비해서는 저렴한데, 저렴한데 그 이전의 전투기들에 비해서는 또 F3, F4 우리 공군이 지금 쓰고 있죠. F4 팬텀이나 F5 제공호 같은 거는 아직도 써요? 아직도 씁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써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팬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공군 네, 제가 청주에서 팬텀 무장 장착을 했었습니다. 아 이거 여성분들은 이거 다 끄게 생겼네. 하여튼 그게 엄청나게 큰 폭격기잖아요. 전폭기라고 하죠. 예, 엄청나게 큰 전폭기예요. 미국에서는 전투기로 폭격기라는 분류를 안 하는데 네, 폭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장을 많이 달고 네. 엄청나게 큰 비행기인데 사실 그걸 보다가 F-16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비행기 작아? 할 정도로 그 그랬죠. 큰 비행기가 240만 달러예요. 팬텀. 팬텀이. 예, 근데 그보다 F4. 10배, 최대 10배 정도 비싸요. F-16이. 예. 싸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 미국도 1200대 뽑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또 유럽도 그 수백 대를 사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이 전투기가 얼마나 생산됐느냐. 아, 지금까지 주문 들어온 것도 있어요. 아직 생산 안 한 것도 있어요. 40년 된 비행기가. 예. 네. 근데 아직까지 생산 안 한 것도 있는데 토탈 4,800대 가까이 주문 포함해서요. 네. 누적 생산량이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은 더 비싸요. 지금은 그렇겠죠, 최종 지금은. 진화형은
1억 달러 가까이, 대당 1억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엄청나네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전투기가 이렇게 팔릴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개량을 통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냥 보조 전투기로 머물 쓸 거야 그랬는데 처음에 나온 게 블록 제로, 블록 10, 블록 20, 30, 40, 50, 60까지 지금 70 이거 갖다가 바이퍼이라고 하는데 네. 70까지 진화되었어요. 항공역학에 전혀 방해가 안 되게 날렵하게 빠진 연료 탱크를 외부에 달고요. 그래서 항속거리를 늘리고 레이더 시스템을 그 에이서 레이더 네. 잠자리 눈같이 생긴 걸로 바꾸고 네. 이런 개량을 통해서 지금은 최종 진화해 와서 앞으로도 한 20년, 30년의 일선 전투기로 쓸 것 같습니다. 와, 만든 지 60년 세상이 바뀌었는데. 네, 그렇군요. 재밌는 게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생산한 전투기가 한 34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추축국은 네. 독일이나 일본 이전 22만 대를 생산했어요. 그때는 나무에 알루미늄판을 입히거나 혹은 심지어 나무에 두꺼운 캔버스를 입히거나 네. 그 전투기를 과자 찍듯이 만들 수가 있었어요. 프로펠러. 예,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최고의 전투기라는 무스탕 전투기라는 게 있는데 한국군도 오래 썼어요. 네. 한 4만 달러 정도 했습니다. 네. 4만 달러. 예. 네, 네. 그 다음에 나왔던 미 공군의 그 세이버 전투기라는 F-86F가 있는데 50년대 네. 이거는 가격이 22만 달러였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웬만한 전투기는 1억 달러 선을 오갑니다. 네. 네. 그 특히 스텔스 전투기 가장 비싼 전투기는 대당 2억 달러입니다. 네. 그 레이저에 안 잡힌다는. 예, 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어떻게 전투기가 50년 동안, 50년 가까이 왔느냐. 이거는 진화적 개발을 통해서 왔어요. 네. 그 중요한 거는 당시에 이 F-16을 만드는 게 제너럴 다이너믹스인데 이게 지금 로키드 마틴으로 가냈단 말입니다. 네. 사주는 바뀌어도 네. 네. 공장은 유지되고 네. 또 고용도 유지된다는 거죠. 예, 예.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국내에 창출하고 우리가 F-16을 도입한 거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170대 정도가 지금 있어요. 네, 네. 그거 갖다가 전부 최신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개량. 그 네. 로키드 마틴에 돈을 줘서 2조 8천을 들여서 네. 2조 8천을 들여서 지금 있는 기체를 전부 신형 기체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거는 또다시 그대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너럴 다이내믹스나 로키드 마틴이나 50년 동안 끊임없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나라가 만약에 KF-X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한 달 조금 2달 정도 지나면 시제기가 첫 선을 보입니다. 네. 근데 작년에 국산 에이서 레이더를 개발 성공했어요. 예. 국산 레이더가 있다. 그러면 그 레이더를 우리가 갖고 있는 전투기에 개량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미국이 반대하죠. 제조사가 품질 보증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자동차에서 차를 샀는데 네. 그 차를 내가 좋은 엔진 옆에서 좋은 엔진 싼 거 네. 그걸로 바꿀래. 자동차 회사에서 그렇지. 노할 수 있죠. 노하죠. 예, 예. 똑같은 겁니다. 네. 심지어 국산 전투기인 T-50 전투기도 그것도 우리는 마음대로 못 치지 못합니다. 왜? 로키드 마틴하고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기술 계약이 있고 기술의 근원을 그쪽에서 갖고 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투기가 팬텀보다도 더 강력해요. F-15 전투기가, F-15K 전투기가. 네. 그건 국내 조립도 아니고 전부 미국에서 사왔습니다. 예, 예. 우리 스스로 뜯어볼 수도 없어요. 어허. 한번 뜯어봤다가 미국에서 크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주지 않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요즘은 하드웨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통합이에요. 네. 미국이 그걸 기술을 안 줘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고 겨우 장착을 했는데 그걸 사용하려면 조종사들이 여기에 무릎에 조그만 노트북 같은 걸 갖다 다시 달아야 됩니다. 그 고도의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 조종사가 이것 보고 계기판 보다가 이거 보고 번거로워요. 그러겠네요, 당연히. 그래서 국산화가 중요한 것이고 네. 이걸 자동차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네. 예컨대
포니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포니원 자동차가 최초의 국내 설계해서 네. 물론 왠지는 그 일본 젠지를 쓰고 네. 디자인은 이탈리아 유명 디자이너가 했습니다만은 네. 포니라는 자동차가 처음에 첫 선을 보인 게 1974년입니다. 네. 이탈리아 토리노 자동차 그 박람회에서 네. 포니 자동차하고 포니 쿠페라는 걸 두 개를 출품했어요. 그리고 76년인가 처음에 포니 원이 나왔습니다. 네. 포니 원이 그 당시에 출품된 포니 원이 지금까지 모양은 계속 유지하고 내용만 바꿔서 계속 지금 오는 거하고 비슷하다. 지금 그거하고 비행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 네네. 자동차로 치자면. 네네. 근데 그 안이 점점 그 내용은 점점 고가되고 비싸지고 네. 그때마다 제작사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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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그때 만들었던 그때 우리 그 현대자동차에서 출품했던 쿠페형이라고 있어요. 네. 네. 쿠페는 문이 한짝을 했고 유선형으로 생긴 건데요. 그게 앞으로 나올 전기 자동차의 컨셉카를 보니까 베이스 모델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잘 만든 하드웨어와 그리고 차대 자체는 차대. 시간에 따라서 50년도 40년, 30년, 40년, 50년 네. 갈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우리도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네. 그런 점에서 얼마 있으면 나올 KFX 이거는 앞으로 적어도 한 67년은 우리가 운영하게 될 겁니다. 다만 계속 개량해야죠. 네. 그 네. 혹시 그 베이스가 F16입니까? 아닙니다. F16은 그 F16 단일 기체예요. 단일 기체지만 비슷하게 생긴 전투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로키드 마틴이 조금씩 기술을 주면서 설계에 관여했기 때문에 F16의 형제들이라고 형제들 혹은 동생이라고 불리는 전투기들이 당장 우리나라가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겸 그 전투기인 FA-50 이것도 F-16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네. 또 일본이 F-16을 좀 더 크기를 키웠어요. 네. 미국과 공동 개발한 F-2 전투기도 그거는 기체가 커서 무장 폭장량이 큽니다. 네. 보통 우리나라 전투기는 대한 미사일을 두 발밖에 못 다는데 네. F-16은 그 미국, 일본의 F-2는 네 발을 답니다. 네. 네. 그것도 역시 겉모양은 F-16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네. 좀 기체가 크죠. 네. 자해중국에서 만든 경고코라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F-16 기술이 들어갔고요. 네. 이스라엘이 개발했지만 미국이 압력으로 완성 기체 생산을 포기한 라피 전투기라고 있어요. 네. 대단히 우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F-16의 또 다른 버전이고 심지어 라피 전투기의 기술이 중국한테 흘러 들어갔어요. 그 J-10이라는 걸 중국이 F-16을 능가한다고 네. 그런 전투기가 있는데 그것도 F-16과 혈통상으로 관계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량한 파생형도 나왔고요. 또 삼각형 전투기도 하나 시제기를 만들었다가 도중에 접은 것도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결국은 요즘에 이제 경제력이라는 것은 전투기를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와 관건인데 예. 전투기가 그만큼 전쟁이 중요한가 보죠. 중요한데요. 그 많이 팔릴 수 있는 것은 또한 정치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웨덴이 그 전통적으로 우수한 전투기를 많이 만들어요. 스웨덴요? 예. 사브요. 네. 사브 비겐이라고 그 최근에 우리가 몇 번 밀리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엔 그 사브 비겐도 있고 JS-39가 있는데 네. 그 비겐 전투기 아주 우수한 전투기였는데 70년대에 네. 그걸 국내용밖에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왜? 스웨덴에 정치력이 없어서. 그렇지. 스웨덴 전투기를 그러니까 바겐 파워가 좀 되려면 네. 우리가 최소한 동남이나 중남미 이런 곳에 무기를 팔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무게 경제학에서 우리가 조금 편해집니다. 편해진다는 게 네. 많이 팔면은 당연한지 단가가 내려가니까. 그렇죠. 단가가 내려가면 경쟁력이 생기고 네네. 또 경쟁력이 생기다 보면은 우리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최후의 순간에 갖고 있는 비수가 바로 전투기거든요. 네. 우리 경제가 계속 유지되고 존속하려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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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점에서 국방력은
중요합니다.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요. 음. 무기에 대해서도 국방에 대한 책을 2권을 저술하셨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비란 건 이제 군비죠. 네. 무비란 100년을 쓰지 않더라도 단 하루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네, 네. 왜? 안보가 경제니까. 네, 네, 네. 우리 경제 바탕은 안보와 경제가 뗄래가 뗄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예. 네. 야, 그러면 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중국이라든가 일본으로부터 의 군사적 압력이 상당히 크게 우리나라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당장은 일본으로부터의 군사적 압력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는 겉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으로 분리돼 있으나 일본이 미일 동맹에 묶여 있는 한 우리에게 적대적 행위를 그렇게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재작년에 그 우리의 경제적인 압박, 반도체 수출 규제, 또 우리 재작년에 동해함산 공해해상에서 네. 우리 그 구축함에 대해서 일본이 그 돌고 우리가 레이더를 쐈네 안 쐈네 하고 논란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을 본다면 일본은 그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상이고요. 네.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압력은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중국은 한반도 주변을 돌아서 러시아하고도 연합해서 지금 시험 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카디지라고 하는 한국 방공 식별 구역에 네.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네. 카디드 침범이라고 하지만 침범이라는 용어는 적당치 않습니다. 네. 카디지는 영공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이웃이라면 우리 니들 방공 식별 구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항구가 니들 놀라지 마라. 네,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음. 무단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렇다고 해도 침범이라는 용어보다는 무단 진입이라는 그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요. 네. 중국은 또 하나가 그 남사군도를 비롯해서 네. 일본하고 영유권 분쟁을 갖고 있는 데다가 네. 그들의 교통로,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남아로 진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동남아 해역은 기존의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해역이에요. 미국의 관심과 중국의 관심사가 충돌합니다. 네. 네. 그 충돌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미 동맹 체제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를 몇 번째 이내에 적극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중국이 우리를 친다면 반드시 군사적인 뿐만이 아니라 한함령 같은 걸로 관광객들 못 들게 하고 지난번에 사드 문제 났을 때 그렇죠. 지금도 사실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완전히 풀리진 않았죠. 아유, 하나도 안 풀렸어요. 네, 저희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게임 뭐 판호도 안 주고 네. 뭐 안 풀린 거죠, 사실은. 그 우리가 만약에 군사력이 좀 더 강하다면 중국이 우리를 얕보지 못합니다. 아, 근데 지금 얕보는 건가요? 저는 그 군사력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중국이 우리를? 예. 우리도 굉장히 그 군사력이 떨어지는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뭐 거긴 몇 가지가 있죠. 중국에 비하면 군사력이 약한 편이고 또 하나는 한국 니들이 뭘 할 거야.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텐데. 네. 예. 그것 때문에 우리를 두려운 상대로 생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이나 이런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은 7위 암만 못 잡아도 8위 정도는 됩니다. 꽤 높네. 경제력보다 더 높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수출 규모랑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규모로는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종합경제력으로는 뭐 12에서 네. 몇십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군사력으로는 가령 우리 저쪽 그 양평과 수도권 일대 그 제7군단이라는 군단 하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그 몇 개 군단 중에 하나일 뿐인데 네. 7군단이 갖고 있는 전차를 다 합치면 네. 독일, 프랑스, 영국 이 합친 전차보다 많습니다. 아, 진짜요? 예. 우리나라 나라 작은데 예. 그리고 그 6.25 때 쓰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3세대급 이상 전차만 해서 그렇습니다. 3세대급이란 거는 물론 그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그 3세대 전차로 분류되는 것 중에 한 3분의 절반 정도 이상은 주포 위력이 좀 약하긴 하지만 네.
그런 적어도 80년대 이후에 배치된 전차를 기준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잘 팔리고 있는 K9 자주포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 그래서 하나 시스템, 하나 어디죠? 디펜스에서 예, 만든 하나 거. 디펜스에서 만드는 건데 원래는 그 삼성에서 인수했죠. 삼성 테크윈. 예. 네. 근데 그 자주포가 K55라고 미국제 자주포를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한 면허 생산한 자주포가 있는데요. 이 두 개 합치면 우리가 2,000문이 넘습니다. 그보다 사실 훨씬 많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그만한 급의 자주포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보다도. 미국은 그런 급의 그런 구경의 자주포가 한 8,000문 정도 있는데 네. 전부 창고 보관하고요. 현역에서 쓰는 건 1,000문이 채 안 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네. 창고 보관을 거의 안 하지만 네. 그대로 갖고 있는 걸 해도 우리가 많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국방력이 우리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해군력은 어떻습니까? 해군력이 한국에 우리가 한반도에 있어서 그렇지 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해군력은 세요? 세죠. 거긴 뭐 일본은 세계 2위 해군력입니다. 섬나라니까. 네. 네. 그리고 중국은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것도 거의 과자 찍듯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중국 해군이 괄목할 성장을 했죠. 네. 일본, 중국에 비해서 약해서 그렇지 네. 종합 해군력이 함정으로만 본다면 10위권 안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네. 충분히 들어가고요. 네. 조선 기술력으로 본다면 훨씬 뛰어나죠. 훨씬 뛰어나죠. 예. 전 세계에서 소형 보트에서 대형 구축함, 잠수함 모든 함정을 국산으로 전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맨날 안 됩니다. 그러겠네요. 지금 일본은 무조건 자기네에 쓰고 가끔가다 미국제도 도입합니다. 네. 러시아마저 그 군수보급선 같은 걸 바깥에서 사고요. 영국도 그랬습니다. 군수지원함 우리한테 샀고요. 네. 근데 우리만큼 우리 스스로 쓸 배를 다 만들어낸 나라는 그야말로 하려면 다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서너 나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나 그 처음에 모두의 설명 그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네요. 네. 저희 군사력 순위가 경제력 순위, 수출이나 이런 쪽하고 거의 비슷하고 또 역시나 세계 경제력 순위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군사력이 상당히 세네요. 그 아이러니컬한 게요. 네. 그렇다고 군사력 건설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그건 복지나 산업 발전에 투입할 돈이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길은 한반도 평화가 빨리 와서 네. 우리가 최소한의 억지력만 갖자. 네. 그래서 경제에 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물론 통일 이후에도 통일이나 아니면 한반도 평화 이후에도 네. 최소한의 억지력을 위해서 국방비는 필요하겠죠. 근데 근데 지금보다는 덜 들어갈 수 있죠. 오히려 중국하고 일본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이라 더 힘들지 않아요? 그때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다른 우리 대안이 가능합니다. 네. 예컨대 핵은 못 쓰겠지만 우리가 방어 위주로 한다면 네.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모델을 우리가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한반도 평화가 어떤 형식이든 간에 확실하게 담보가 되는 상황이 네. 있어야만 우리가 그런 선택이 가능하겠죠. 네. 예. 오늘은 그 군사력이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봐 봤습니다. 우리 기존에 각도기 TV에서 다루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가끔씩 이렇게 다른 야참도 좀 먹는 개념으로 오늘 경제력과 군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봤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 빨리 좀 더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와서 군사력보다 경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그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가 낯설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워낙 우리 각도기 TV 시청자분들이 워낙 품격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또 나름대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경제신문의 권홍우 기자님과 더불어서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비행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차근차근 하나씩 나눠 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권 기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각도의 TV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돈과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